안녕하세요. 여행가 사귀고 있는 남자 영매입니다. 이번에 6박 7일 동안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6박 7일 동안 즐겼던 다낭 호이안 여행 영상을 남기려 합니다. 최근에는 과거 베트남의 대표 여행지였던 호치민, 하노이에 비해 한적한 휴양이 가능한 다낭, 호이안, 후에 등의 중부 지역이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죠. 약 4시간 10분의 비행기를 마치고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다낭 호텔까지 가는 좋은 방법은 바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저렴하고 편하게 호텔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참고로 저는 다낭 도깨비를 통해서 최저가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예약했어요. 다낭 여행 첫 번째 숙소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시타딘 블루코브 호텔입니다. 시타딘 블루코브 호텔은 2018년 6월 신규 오픈한 에스콧 계열 서비스 아파트먼트 형태 숙소예요. 시타딘 호텔은 객실이 총 500여 개가 넘는 대형 호텔로 쾌적한 객실과 서비스 마인드가 훌륭한 직원들의 응대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레지던스 타입으로 토스트기, 식기류, 싱크대 등의 주방용품부터 세탁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호텔을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객실은 원베드부터 3베드룸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며 인원이 많은 대가족들에게 매우 안성맞춤인 숙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숙객들은 요가실, 피트니스 센터, 실외 수영장, 키즈클럽, 아동용 수영장 등 부대 시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이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은 루프탑바에 위치한 수영장입니다. 29층 옥상에 자리한 수영장은 시타딘 블루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고 있는데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다낭 시내의 야경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그리고 첫날이라 멤버들과 호텔 객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맥주를 마시며 첫째 날을 마무리했어요. 우리 모두 즐거운 다낭 여행 해봅시다. 그리고 다낭 여행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시타딘 호텔 앞에 있는 원더월드를 구경했어요. 이곳은 여러 나라의 랜드마크를 미니어처로 꾸며놓은 공원입니다. 사진 찍기가 매우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추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일정은 다낭 시티 투어예요. 다낭에서 좀 더 특별하게 여행을 즐기고자 한다면 렌터카를 이용해 현지 투어를 즐겨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여행객들의 눈치 볼 필요 없이 프라이빗하게 투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티 투어를 하기 전에 먼저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다낭은 저렴한 물가로 유명한데요. 최고급 스파를 우리나라의 스파에 비하면 최대 70% 내지 80%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번 다낭 여행은 거의 1일 1마사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낭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시장입니다. 한시장은 다낭의 재래시장으로 규모가 제법 큰 게 특징인데요. 다양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쇼핑을 원하는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둘러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1층에는 과일, 채소, 기념품 등을 파는 가게들이 있으며 2층에는 잡화와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고 가는 사람들로 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한시장 2층에는 베트남의 전통상인 아오자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낭을 찾는 한국 사람들은 한시장 2층에 들러 아오자이를 맞춰 입는 게 유행이에요. 물론 우리 여성 멤버들도 이곳에서 아오자이를 구매했습니다. 한시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바로 앞에 있는 한강을 구경했어요. 한강은 다낭의 젖줄로 밤이 되면 특색 있는 조명으로 다낭의 야경을 아름답게 술을 놓아요. 그리고 강가 근처에는 카페, 펍, 레스토랑이 모여있어 야경을 즐기는 여행객들로 항상 붐비고 있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마찬들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마찬들은 국내에서도 유명한 삼겹살 맛집으로 베트남 다낭에도 있으니 매우 신기반기하더라고요. 다낭에서도 삼겹살을 먹으니 더욱더 맛있었습니다. 삼겹살의 쫄깃쫄깃한 식감과 담백하고 고소한 풍미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천상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다낭 두 번째 숙소는 프리미어 빌리지 풀빌라입니다. 프리미어 빌리지 다낭은 모던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개별적인 풀빌라 111개 채와 유럽, 아시아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 그리고 오감의 편안함을 제공할 스파가 준비되어 있는 고급 숙소예요. 프리미어 빌리지 풀빌라는 전 객실이 단독 풀빌라로 별채와 분리되어 있으며 수영장이 딸려 있어 프라이빗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리미어 빌리지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선호하고 있죠. 이렇게 다낭 여행 둘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낭 여행 셋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식 식사를 마치고 멤버들끼리 프리미어 빌리지 메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겼어요. 호텔 앞에 위치한 메인 수영장은 바다의 넉넉함을 그대로 닮은 것으로 프리미어 빌리지의 독특한 자랑입니다. 메인 풀장은 열대 정원과 아시아의 정치가 배어나는 물의 정원을 주테마로 고급스럽게 꾸며져 아늑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진정한 호캉스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다낭 시내에 위치한 로얄타이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로얄타이는 태국 요리 전문 식당으로 다낭에서 태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레스토랑 내부로 들어오니 규모가 매우 크고 깔끔해가지고 식사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태국 현지 느낌이 나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태국 요리를 먹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태국 요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똠양꿍이 저에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방문하고 싶은 식당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다낭 여행 필수 코스인 바나일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바나일은 해발 1487m에 위치한 테마파크로 프랑스 식민 시절 프랑스인들이 베트남의 습하고 더운 날씨를 피해 바나산 꼭대기에 별장을 지어 휴양지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돌아간 후 방치되어 있던 바나산은 베트남 정부의 지원과 베트남의 최고의 기업 선그룹의 투자로 지금의 테마파크로 재탄생되었죠. 현재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객부터 젊은 청년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바나일은 다낭 여행의 필수 코스라 외국인 관객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인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곳곳에서 볼거리, 먹거리, 물론 즐길거리가 가득 차 있는 게 장점이에요. 놀이기구도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나일을 즐겼습니다. 저기 바나일의 새로운 명소 골든브릿지가 보입니다. 골든브릿지는 150m 길에 독특하게도 거대한 두 손이 다리를 받치고 있는 모습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해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한 랜드마크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다낭 시내에 위치한 테디가든을 방문했습니다. 테디가든은 레스토랑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곰돌이 테디가 주 테마가 되는 수제 햄버거 전문점이에요. 수제 햄버거뿐만 아니라 스테이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햄버거와 스테이크, 치킨, 튀김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수제 햄버거가 압권이었습니다. 두툼한 패티에 고소한 치즈로 인해 부드럽고 깊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메종드 스파 마사지 샵을 방문했습니다. 메종드 스파는 프라이빗 마사지룸과 개인 샤워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곳 스파의 가장 큰 특징은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다낭 여행 세 번째 숙소는 나모이안 빈펄 리조트입니다. 나모이안 빈펄 리조트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객실과 레스토랑 등 모든 시설이 깔끔한 게 특징이에요. 기존에 있던 빈펄 리조트보다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 보다 쾌적한 휴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묵은 곳은 빈펄 풀빌라예요. 이곳은 가족여행객이 가장 선호하는 리조트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죠. 다수의 가족여행객들이 선호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키즈클럽과 풀보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풀빌라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객실에 들어서면 다낭의 자연 그대로를 반영한 디자인과 최신 시설을 믹스 매치한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가장 눈에 띄었죠. 객실은 널찍한 리빙룸과 개인 풀장을 갖추고 있으며 클래식하고 탁 트인 건축물은 다낭 열대 자연과 어우러져 역동적이며 호화로움의 절정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다낭 여행 셋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낭 여행 넷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넷째 날 첫 번째 일정은 나모이안 빈펄랜드 즐기기입니다. 나모이안 빈펄 리조트의 장점으로는 빈펄랜드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것. 빈펄랜드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놀이터, 동물원, 정원, 워터파크 등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예요. 빈펄 리조트에 머무는 투숙객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죠. 5개의 테마존에서 만나는 야생동물 체험,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95가지 실내 게임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 보고, 먹고, 사고, 즐길만한 그야말로 5가지 즐거움을 한꺼번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나모이안 빈펄랜드의 하이라이트는 리버 사파리입니다. 리버 사파리는 베트남 최초이자 유일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이동하며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감상할 수 있죠. 기린, 코끼리, 호랑이, 곰 등 한눈에 반할 만한 동물들이 발길을 환영하고 있어요. 마치 거대한 동물원에 방문한 느낌이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어요. 나모이안 빈펄랜드 안에서도 워크파크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30m 길의 워터 슬라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클라이밍 그물, 자이언트 워터드롭, 회전 그네 및 워터 커튼까지 다채롭고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진정한 물놀이를 즐겼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나모이안 빈펄랜드를 즐기고 또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야외 수영장은 미키비치에서 이어지는 안방비치 인근에 바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매우 놀랐죠. 나모이안 빈펄 풀빌라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호이안 올드시티에 위치한 윤식당에서 즐겼습니다. 윤식당은 호이안에서 한식 맛집으로 매우 유명한 곳인데요. 호이안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에어컨 설치가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윤식당에서는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곳의 음식들은 정말 푸짐하게 제공되었는데요.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한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일 맛있는 한식집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렇게 다낭 호이안 여행 넷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낭 여행 5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5째 날의 첫 번째 일정은 호이안 참섬 스노클링 투어입니다. 호이안은 바닷물이 무척 맑고 수온이 적당해서 스노클링하기에 적절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스노클링을 즐기죠. 보트를 타고 참섬의 스노클링 포인트로 이동해요. 베트남의 순도 100% 호이안 바다의 청정자연이 일상에 지친 저에게 진정한 힐링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 여행객들과 함께 스노클링을 즐겼어요.
스노클링 및 다이빙 포인트는 낚시와 해산물 채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바다 생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곳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바다가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있죠.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호이안 찬섬 스노클링 투어를 마치고 호이안 올드시티로 이동했어요. 호이안 올드타운은 16세기 전통 가옥과 거리를 재현한 데다 프랑스 식민 시절 건축물이 섞여 있어 동서양의 문화가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가장 베트남스러운 여행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또한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겪지 않아 올드타운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에 1999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켰죠. 그리고 호이안 주변을 흐르고 있는 투봉강 인근에 색색의 등불들과 함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아름다움과 넘치는 에너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숙소가 있는 다낭 시내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숙소 들어가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톰 82라는 레스토랑에 방문했습니다. 톰 82는 해산물 전문 식당으로 대게와 랍스터를 즐길 수 있어요. 참고로 톰은 베트남 말로 새우라고 해요. 랍스터뿐만 아니라 조개, 새우, 옥수수, 감자, 새우 등 다양한 재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매콤한 소스인데요. 해산물과 최고의 양상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프리미어 오가닉 브랜드인 엘스토어에 방문했습니다. 엘스토어는 한시장 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위즐커피, 꽃차, 말린 과일, 노니 등을 판매하고 있죠. 다낭 쇼핑 리스트를 성공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목을 끄는 곳이에요. 이곳의 대표 상품은 위즐커피로, 위즐커피란 베트남 산지에서 분부하는 사양족 제비가 열매를 먹고 나서 배출한 원두를 활용한 커피예요. 커피 특유의 쓴맛과 카페인이 제거된 것이 특징으로 부드럽고 독특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숙소인 프라마 리조트 다낭. 프라마 리조트 다낭은 198개의 객실과 빌라로 구분되어 있어 취향에 따라 룸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대리석과 원목으로 꾸며진 객실은 넓고 쾌적하며 객실마다 넓은 발코니가 달려있어 열대 정원과 바다를 전망할 수 있었어요. 객실은 넓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고급스러움까지 정말 최고였습니다. 클래식하고 탁 트인 건축물은 다낭의 열대 자연과 어우러져 역동적이며 호화로움의 절정을 보여주었어요. 다낭 여행 6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라마 리조트 다낭의 또 다른 특별함은 바로 수영장인데요. 정원으로 둘러싸인 3개의 수영장 중 라군 수영장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져 아늑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장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아동을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루 왼종일 수영을 즐겼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는 다낭 랩소디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다낭 랩소디는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다양한 종류의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스테이크 맛이 정말 대단했어요. 풍부한 육즙에서 우러나는 풍미가 일품이었으며 육즙도 진하고 풍부해서 마치 육즙의 스나비에 터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낭시티 투어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은밀히 소원을 빌며 이루어진다는 비밀의 사원 영사입니다. 여러 사원들과 거대한 석상 그리고 고목들이 어우러져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실 영사는 다낭 시내를 내려다보는 듯이 세워져 있는 67m 높이의 해수 관음상으로 더 유명한 명소입니다. 해수 관음상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세워졌는데요. 건물 30층 높이의 크기로 그 웅장함은 감탄을 자아내요. 그리고 방문한 곳은 다낭 랜드마크인 핑크 성당입니다. 핑크 성당의 원래 명칭은 다낭 대성당으로 1923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 지어진 중세 건물 양식의 카톨릭 성당이에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던 시기에 세운 것으로 유럽의 풍미를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이 핑크색이라 그런지 스냅 사진 찍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요. 인생샷을 찍고 싶다면 핑크 성당으로 고고싱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낭 여행의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 하이안 호텔에 위치한 시푸드 뷔페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확 트인 전망과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돋보이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엄선된 식자재만 사용하며 신선도가 높은 음식과 정성스러운 서비스가 장점입니다. 레스토랑이 뷔페식이라 그런지 골라 먹는 재가 매우 쏠쏠했어요. 이렇게 다낭 여행의 마지막 밤이 마무리되었어요. 6박 7일 다낭 호이안 여행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요. 공항으로 가는 샌딩 차량도 다낭 도깨비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픽업 샌딩 차량은 다낭 도깨비에서 예약하는 것이 필수인 듯해요. 올해 1월에 이어 또 방문한 다낭 여행은 건기에 방문해서 그런지 우기 때에 방문했을 때랑 분위기가 매우 달랐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더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다낭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방문하고 싶은 곳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다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영맨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